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추대로 끝날이라 예상됐던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이후에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건건은 정치권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와 여론조사 업체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마디로 이변이었습니다.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승리를 거둔 순간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기호 4번 우원식 후보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심이 추미애 후보한테 있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가 정선 과정에서 대표님의 의지가 좀 반영됐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도 한 표죠. 국회 운영에서도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그야말로 민심, 민의를 중심에 둔 운영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저도 아직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민주당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진선비 선거관리위원장 예, 발표하던 그 순간, 결과를 발표하던 그 순간에 표정. 네. 정적이 흘렀다는 점에 네. 이제 언론들이 주목을 하더라고요. 네, 그 네. 표정도 좀 굳어 있었다 이렇게들 네. 많이 표현하던데 당선자들 판단이 당심이라고 말할 때 이재명 대표 표정도 뭐 이렇게 막 네. 밝지는 않은데 그때 심정은 어땠을까요? 글쎄 뭐 큰 이변이고,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의원 몇 분하고 통화를 해봤거든요. 아 예. 근데 민주당 안에서 한 분도 이 추미애 그 의원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언론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이제 예. 본인도 놀랐다.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진선미 선관위원장도 발표하기 전에 좀 놀라는 표정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선관위원장도 몰랐다는 거죠. 네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그런 강성 팬덤의 파도가 국회의장석까지 덮치진 못했다. 그렇게 한 줄 평가를 네, 그렇게 해주시는군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대표가 당선자들 판단이 당심이라고 방금 본 영상에서 말했습니다만 경선 전에 있었던 여러 언론을 통해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추미애 당선인이 좀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선호도가? 예, 그렇습니다. 예, 뉴스토마토가 그래서 이제 미디어토마토 조사한 결과에서 네. 국회의장 선호도 지금 뭐 차트에서 보시면은 전체에서는 추미애 당선인이 40.3%니까 나머지 세 후보와 같이 이제 사자구도였을 때 압도적이죠. 압도적이고 이제 나머지 후보들이 이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라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분들만을 이제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거는 이제 더 확 벌어졌었습니다. 70.6%니까요. 추미애 당선인.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좀 너무 당연한 게 이렇게 당직 선거 같은 거를 전체 여론에 물어보면 일단은 인지도가 높은 사람 그 인물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이제 요게 그러면은 나머지 세 분 대비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국민적 열기가 이렇게 뜨겁다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하기엔 좀 어려웠던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만약에 이 선거가 이러한 여론과 뭐 당심을 합치고 뭐 대의원 비례를 뭐 몇 퍼센트를 주고 이러한 구조였으면은요. 당심이 여론 쪽으로 약간 쏠린다든지 아니면 뭐 당심에서 좀 우세한 후보 쪽으로 여론도 이제 흘러가서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좁혀지는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이번에는 완전히 여론의 흐름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그런 선출 과정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여론의 흐름이 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당직 선거 내지는 지금처럼 당직 선거 아닌 뭐 국회의장 선거, 투표 뭐 이런 경우에 여론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론을 보시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부에서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지자 중에서 이렇게 높은 비율이니까 의장 선거에서도 뭐 당연히 추미애 당선인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거 자체가 약간 잘못된 소스를 활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방금 본 여론조사는
뉴스토마토가 의뢰해서 미디어토마토가 한 것인데요.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100%로 진행한 결과였습니다. 자, 유 대표님. 예. 당선자들 판단이 당심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 당심은 뭐 특히 뭐 강성 지지자 예. 분노에 가깝거든요, 반응이. 거의 뭐 예. 지금 뭐 탈당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89명을 색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그 참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과반이 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원내 선거는 이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나 이렇게 의원들이 뽑는 선거는 사실 마음을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의원들의 여론을 원심이라고 부르죠. 네네. 예. 그래서 예. 예. 이게 표 계산이 안 됩니다. 어. 왜냐하면 양쪽에 가서 다 우호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가령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일방적 독주 체제 그리고 그걸 밀어붙이는 방식 이제 정성호 의원과 조정식 의원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 추미애 대 의원식으로 단일화를 시켜준 이제 모양새가 된 거예요. 예. 오히려 이제 그런 효과가 좀 있었고, 그러니까 그 밀어붙이기에 대한 거부감들이 제가 볼 때는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좀 형성이 됐다는 예. 생각이고 또 하나는 추미애 의원의 어떤 강경 일변도에 네. 대한 거부감 뭐 이런 것들이 의원들 사이에 그런 표에 거부감이 반영이 있었다는 됐다.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가 국회의장이라는 한 전통적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국회의장이 그 해왔던 역할, 롤이 있는데 이거를 과도하게 당 중심으로 끌어감으로써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이심전심으로 좀 그 예. 작동을 했기 때문에 89표면 굉장히 많은 표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원식 의원이 약간 합리적 그 온건주의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쪽을 좀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언론도 사실은 추미애 당선인의 그 당선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오늘 아침 조간도 대부분 이변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몇몇 신문들 조간 제목들을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명심 업은 추미애를 우원식 의원이 꺾었다. 그리고 또 국회의장의 우원식, 야당 의원들도 거부하는 추미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미애로 합의와 역효과. 자, 추미애로 합의 본 것이 이제 역효과를 봤다. 재선 이상 의원들 지금 네. 유 대표 말씀하셨던 대로 우원식을 밀었다는 제목이 보이고요. 다음 중앙일보인데요. 명심파리가 부른 자승자박 국회의장 후보 선출 이변. 자, 이변이라고 했네요.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다선 의원들 의원식 의장 밀었다. 이재명 일극 체제 견제구. 그럼 이변이었다는 것까지는 많은 언론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극 체제에 대한 견제구로까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저는 이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양 진영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규범,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아무튼 당내 선거 과정, 경선 과정, 공천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걸 봤는데 이번에 이제 국회의장까지. 국회의장 선거가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까? 국회의장 선거는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의장 후보를 놓고도 당내에서 뭐 개파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네, 거는 좀 그렇죠. 과거 정치는 없던 일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선거 이후에 이제 그 이 원내대표 또 이제 친명 강성으로 세웠고 그것도 이제 그 경선이 안 되고 거의 추대 형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됐고 이제 국회의장마저 이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했던 이런 것에 대한 반발 심리들이 좀 작동을 했다는 것이고 예. 저는 이제 이재명 그 명심이 흔들렸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만약에 명심을 업은 후보가 추미애 후보가 아니었으면 저는 결과가 좀 달라졌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의 어떤 실제- 강경 발언, 강성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 법무장관 시절에도 이제 그 비판적으로 보는 의원들이 꽤 있었거든요, 사실은. 예. 그 지금 여기 이제 그 지금 기존 21대 국회 최대 개파 그룹 중에 하나인 더미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원식 후보한테 더 많이 감정적으로 예. 더 이제 이 정서적으로 좀 쏠려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뭔가 이 민주주의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것 같다는 우려감이 의원들 사이에서 좀 확산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당 민주주의가 작동된 결과라고 평가를 하시는 네, 거죠? 저는 그런 어떤 일종의 균형 감각 같은 것이 선거 막판에 그 의원들한테 작동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봅니다. 말씀 중에 진짜 명심이 추미애가 아니라 우원식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결과론적 해석인데 이재명 대표가 뭐 대놓고서 누굴 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놓고 말한 적은 없어요. 네,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서서 뭔가 교통 정리를 하는 느낌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그것이 통상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와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명심은 그 추미애 의원한테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묘한 게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요. 예. 우원식 그 의원을 뽑은 것이 당에는 이익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물론 강성 팬덤들은 너무 싫어하지만 이 상황을 근데 전체적으로 국민 여론으로 볼 때 혹은 앞으로 이제 의회 활동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굉장히 난제들이 놓여 있지 않아요. 지금 원구성도 그렇죠. 해야 되고 여러 예. 가지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민주당한테는 나쁜 결과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앞서 조간 신문 기사 제목들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재선 이상 의원들이 우원식 의원을 밀었다는 건데 그래도 한겨레 신문도 볼 수 있을까요? 다선 의원들의 표심이 갈랐다고 여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김봉신 이사님. 예. 실제 이 재선 이상 의원들 표가 많았는지 확인이 되나요? 그렇게 확인이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소문에 따르면 이게 맞다라고 이제 대부분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선거를 한 번 하지는 않았겠지만 예. 당선되고 자신이 이제 당선됐던 아주 인상 깊은 그 경험이 사실은 정부 여당 심판론에 의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쏠려 있죠. 고관여 지지자들 그런 분들께서 거기에 이제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 텐데요. 다선 의원들 같은 재선 이상의 이제 중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일부 유튜버들의 어떤 정치 비즈니스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그렇게 정치 고관여자들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부분에서 예. 좀 자유롭고 싶어하는 것들도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번처럼 추미애 당선인으로 향한 네. 그 뭐 일부 유튜버들의 어떤 지지 성향들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반작용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민주당이 어떤 침묵하는 다수가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양성이 이제 보장이 되는 그런 어떤 당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 투쟁 일변도 그러니까 대통령 투쟁 일변도로서 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국회에 크게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고요. 그리고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을지로위원회를 11년 동안 이제 운영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민생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또 마련이 됐다라는데 긍정적인 의미를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선 이상 의원들은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초선 의원들 당선인들도 예. 뭐 예상만큼 몰아주지 않았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선거 때에는 사실 유튜버들의 힘 그리고 고관여 지지자들의 어떤 선도적인 어떤 그런 발언들 그리고 주변에 이제 확산시키는 그런 힘들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은 이제 초선 의원들도 자신들이 활동하는 의정 활동의 공간이 국회로 들어갔을 때는 예. 이게 그렇게 한쪽으로 쏠려서 뭐라고 할까 투쟁 일변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말씀 주셨다시피 예. 사실은 추미애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 과거에 어떤 아주 트러블이 심했던 그런 현장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이미지와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봤을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앞서 지금 화면에 나갔었던 그 이재명 팬카페 그 예. 반응들 준비되는데 좀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그 관련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대표님, 예. 유 대표님, 그 민주당 일각에서 이런 그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어제의 결과는 그 586 그 운동권이라고 불리는 그 기득권 세력 기득권 어떤 세력. 조직적인 반발의 결과다. 네. 지금 여기 이재명 팬카페에서 저런 그 시각을 가진 분들의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선 전에 우상호 의원이 이제 이재명 대표 이 명심에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좀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런 흐름을 알고 그런 발언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뭐 우상호 의원은 원래 이제 의원 내부 소통을 굉장히 활발히 하는 의원이고 그리고 뭐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저런 시각은 어떻게 해요? 국회의장 후보를 그러니까 가령 뭐 민평년 친문 586 개파 문제 다 있죠. 그러니까 있고 지금 여기 보면은 3선 이상이 53명이나 되거든요. 민주당. 근데 추미애 의원을 오래 겪은 분들은 비호감을 형성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초창기부터는 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고 네. 사실 그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도 사실 거기서 발단이 됐지 않습니까? 추미애 의원. 드루킹 사건. 네, 드루킹 사건도. 그리고 법무장관 할 때도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은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당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이 좀 독단적으로 행동한 측면들이 꽤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무슨 조직적 반란이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그냥 이심전심 반란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좀 저 정도는 과한 해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 결정적으로는 저는 이 교통정리에 들어간 것이 의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통정리 들어가서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딱 그만두고 뭐 이런 방식의 원내 경선 구도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반발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다선 의원 중심으로 물론 뭐 전화도 하고 뭐 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겠죠. 술자리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근데 이것이 누가 딱 총대를 메고 조직적으로 이거를 표를 조직했다. 뭐 이런 증거는 저는 아직 찾지 못했고요. 이심전심 이런 마음들이 좀 모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김부겸 전 총리도 좀 우려스러운 예. 그 목소리를 냈거든요. 근데 이제 교통 정리에 대한 반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그게 그냥 단순한 반감 차원 정도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도 타격을 입힐. 그러니까 예컨대 뭐 연임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도 좀 영향을 미칠 정도 상황으로 보시는지. 저는 그렇게 연결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 리더십의 일정 부분 가령 이제 제가 양쪽을 보면 민주당 지금은 이제 그 빌드업 과정이거든요. 강경파 일변도로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 여당도 지금 어쨌든 검찰 수뇌부 인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약간 빌드업 느낌이 있는데 뒤에 얘기하겠지만 정부 여당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당대표 선거가 되게 오리무중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드업을 이제는 용산이 예전처럼 할 수는 없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가운데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맞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카드라는 하나의 무기를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이번에. 근데 어쨌든 그 전략은 일정 부분 수정될 수밖에 없겠다. 물론 우원식 의원도 당의 입장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국회의장이 되면 조정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뭐 기계적 중립이든 무슨 중립이든 간에 뭔가 이 의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역풍을 맞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그래도 온건 합리파인 우원식 의원이 당선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이 민주당의 강성 기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축으로 한 강성 기류가 일방통행으로 관철되는 데는 좀 장애가 생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당에서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해서 입장이 나왔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평소에 이제 그 개인적인 그 관계 얘기를 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의 가교 역할을 좀 기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 위상을 높여주는 국회의장으로 남길 바란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입법 독주 때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이다. 이제 거부권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제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추미애 의원과 이제 비교해 봤을 때는 좀 합리적이고 뭐 그럴 볼 수가 있는데 우려의 시각도 있거든요. 결국은 당이 이제 친명 중심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우원식 의원도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다. 이게 사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의힘 쪽 반응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윤상현 의원 반응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 의원을 선택한 민주당이 무섭다.
뭐 이런 이제 반응을 보였어요. 여기 요즘에 이제 국민의힘 개혁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의원식 의원이 강도 높게 얘기하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 예, 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반응이 저는 그 좀 민감한 반응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쨌든 추미애 국회의장 체제로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였으면 제가 볼 때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역풍을 기대할 수 예, 있는. 예.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상호성이 있는 거라서 만약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전국을 조성하면 우원식 의장에도 룸이 안 생길 겁니다. 제가 볼 때. 계속 거부권 전국이 조성되는데 국회는 계속 대화 타협만 얘기하고 있긴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압박을 계속 받긴 할 겁니다. 거부권 얘기하셨는데 이제 국민의힘 상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누가 차지할지를 놓고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계속 거론되는 인물이 있죠. 바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고민하고 결단할 문제고 누가 주변에서 나와라 말아라 할 문제도 아니고 오롯이 한동훈 위원장이 스스로 고민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사례 있지 않습니까? 대선 지고 지선 지고 그래도 자기 보고 나가고 그리고 또 당대표 되고 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그런 정치적 초식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저희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자, 유 대표님. 예. 지금 이제 연기를 피우는 그런 상황은 지나간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그 수면 위로 이제 공식적으로 좀 그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뭐 전체적으로 저는 거의 90%는 결심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한동훈 전 위원장 본인도요. 예, 예. 그러니까 흐름을 볼 때 지난번에 뭐 양재 도서관 거기 시민들하고 이제 그 도서관에 가서 뭐 이 사진도 찍고 그러시지 예, 않았어요.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공개 행보라고 봐야 되잖아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저 때 거기에. 신은 운동화가 총선 기간에 유세하면서 신었던 운동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본인은 마음을 좀 굳힌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스타일상 제가 예. 볼 때 뭔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변에서 이제 군부를 좀 떼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이제 나올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공부를 좀 더 예. 시간이 갈수록 세게 떼고 세게 있는 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국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가장 크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홍준표 시장이라고 봅니다. 계속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함으로써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존재감들을 계속 부각시켜내고 그리고 국민의힘에 사실은 그리고 차기 당대표로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위원장의 존재감을 그래서 또 홍 시장은 어제도 뭐 입장을 냈던데 총선 말아먹은 애한테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부적절한 표현이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표현이 과연 홍 시장이 목표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메시지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목표가 뭘까요? 봅니다. 홍 시장 왜 이렇게 계속하는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내고 저는 있는 걸까요? 이 시점에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 복귀를 아예 막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차기 대선 경쟁 구도 경쟁이 여러 가지 나가서 측면에서 볼 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자, 그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시스 의뢰로 에이스 리서치가 조사한 것인데 5월 8일부터 9일까지 국민의힘 지지층 341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선 ARS 100%로 한 것입니다. 자, 김봉신 이사님. 예, 예.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만 한 건데 56%고 또 당대표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36%면 생각보다 좀 이것도 좀 높은 걸로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56%가 이제 절반이 넘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자이든 타이든 뭐 당대표 출마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이 정도의 지지세가 있으면은 정치인으로서 안 움직일 수 없죠. 이런데도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완전히 이제 은퇴하겠다라는 선언에 가깝기 때문에 당대표에 출마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주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은 이제 떨어져 나왔다. 한 3분의 1 정도는 출마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은 한 가지는
당을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흐름은 예. 갈려 있다. 그러면 이제 현재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총선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 그런 어떤 지지자들의 어떤 구성도 나타난다.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보수 지지자들이 분열되는 현상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의 지지세는 괜찮아요. 좋게 나오는데 그게 아닌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적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땐 뭐냐면 이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중도라든지 또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셔야지 보수 성향 또 당을 지지하시는 고관여 지지자들만 보고서 하면은 안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좀 다른 차기 그 당대표 주자들하고도 비교해봐도 좀 독보적으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유승찬 대표님. 예. 근데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보수 지층도 예. 꽤 있는 걸 우리가 꽤 봤잖아요. 있죠. 예. 자, 근데 그분들이 이제 김봉신 이사님 해석에 따르면 이제 좀 그 지지층의 어떤 분열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걱정하는 그런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있죠.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면 여전히 있다면 10% 정도 남은 거 아니에요? 아까 유 대표님 그렇죠. 분석에 따르면 그런 개연성 늘 네. 있는 거니까. 그런 지점들 윤 대통령하고 계속 예. 각을 세우는 그런 모양새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좀 만나서 좀 뭔가 좀 풀고 나올 것이냐 이런 걸 좀 바라는 그러니까 나올 때 나오더라도 좀 대통령과 이렇게 각을 세우는 그런 흐름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그런 그 거 한동훈 전 위원장 나오는 걸 반대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용산과 지금 어쨌든 불편한 관계라는 게 이제 어쨌든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사실 용산 입장에서도 이건 용산이 풀어야 될 문제죠. 한동훈 위원장과 같이 갈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 척을 지고 갈 건지 이 문제. 같이 풀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키는 가령 총선 참패의 책임을 한동훈 위원장한테 덮어씌우게 하는 상황에서는 대화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네. 우리도 잘못했고 너도 좀 잘못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만나서 가는 것 가자. 같은데? 네. 뭐 이렇게 가면 네. 저는 이거는 일종의 그 연합 모델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 예. 그 당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시각 중에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을 걱정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나오지 말고 가령 다음에 서울시장을 나와서 이렇게 정치 행보를 밟아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상황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지금 사실 총선 참패 이후에 사실 가닥을 못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차기 당대표가 일단 이후에 지방선거나 이제 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려면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아까 김봉신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중도 확장성도 좀 가져야 되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 거냐. 저는 이번 이 사태가 이 사건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 문제가 앞으로 국민의힘의 운명 저는 국민의힘이 잘못하면 당이 쪼개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하거든요. 그만큼 좀 민감하다 저는 이 흐름이 민주당처럼 평온하진 않다. 민주당은 너무 일사불란해서 문제인데 국민의힘은 지금 굉장히 중대한 갈림길에 놓였다는 말씀이시군요. 갈등이 굉장히 격렬하게 예.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상황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